어제 오후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집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청소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진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로 온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0대에 45평 아파트를 샀다고, 자녀들이 다 말렸는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렸다고, 넓은 집이 좋다고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청소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계단도 힘들고 방도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환자를 한 달에 서너 번씩 본다고, 대부분 60대 이후에 큰 집을 산 분들이라고, 체력은 떨어지는데 집은 넓어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60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노후에는 제발 좁은 집을 사십시오. 넓은 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큰 집을 사면 남은 인생이 고통이 됩니다. 먼저 왜 넓은 집이 문제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작년 봄에 만난 60대 중반 남성분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기회였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와서 묵을 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뛰어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4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입주하던 날은 행복했습니다. 평생 꿈꾸던 넓은 집이었습니다. 방이 4개나 되었습니다. 거실도 넓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 4개, 거실, 부엌, 화장실 2개를 청소하려면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매일 청소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했습니다. 그러니 먼지가 쌓였습니다. 청소하지 않은 방은 지저분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리비가 폭탄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넓은 평수라 난방비도 비쌌습니다. 겨울에는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으로 사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난방을 아끼려고 방 하나만 데웠습니다. 다른 방은 얼어붙었습니다. 40평을 샀는데 10평만 쓰는 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명절 때만 왔습니다. 며칠 묵다 갔습니다. 나머지 350일은 부부 둘뿐이었습니다. 빈 방 3개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넓은 집에서 외로움만 커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후회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집을 샀을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작은 집을 사서 돈을 아껴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손해가 컸습니다. 결국 그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60대에 큰 집을 샀을 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넓은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60대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난 가을에 60대 후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은퇴 후 투자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자신들이 살고 2층을 새 놓으면 월세 수입이 생긴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노후 수입원으로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돌아갔습니다. 2층 세입자가 젊은 부부였습니다. 월세를 잘 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천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집주인을 무시했습니다. 누수 사고가 났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 1층 천장이 젖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수리비를 도담했습니다.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바닥이 긁혔습니다. 보증금으로 수리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은커녕 손해만 봤습니다.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60대 나이에 세입자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스트레스로 병이 날 것 같다고, 차라리 작은 아파트 한 채 사서 조용히 살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젊고 체력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60대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은 상가입니다. 지난 겨울에 70대 초반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은퇴 후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샀습니다. 1층 상가였습니다. 편의점 자리였습니다. 임대를 주면 월세가 꾸준히 나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편의점이 잘 되었습니다. 월세를 잘 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 편의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에 대형 마트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실이 길어졌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재산세와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손해가 커졌습니다. 1년 만에 겨우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월세를 못 냈습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못 받고 쫓아냈습니다. 다시 공실이 되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임차인 구하고 망하고 또 구하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상가 관리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헐값에 팔았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상가는 도박이라고, 60대가 할 것이 아니라고, 안정적인 아파트 한 채가 1000배 낫다고 했습니다. 상가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실 위험, 임차인 리스크, 경기 변동 등 예측할 수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상가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60대는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얼마나 좁아야 적당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0평 이하입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올해 초에 만난 60대 후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30평 아파트를 팔고 18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무 작지 않느냐고,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가 30분이면 끝났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항상 깨끗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난방비도 저렴했습니다.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넓은 집에서는 빈 방들이 부담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공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은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화장실 2개면 충분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진작 작은 집으로 옮길 걸 그랬다고, 왜 그동안 큰 집을 고집했는지 모르겠다고, 작은 집이 훨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큰 집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노후에는 작고 아담한 집이 정답입니다. 20평이면 충분합니다. 청소하기 편하고 관리비 저렴하고 마음 편한 집이 최고입니다. 지금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차액은 노후 자금으로 모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집을 사실 분들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작은 집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